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건강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이번이 처음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주 정성껏 준비하는 건강 지식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깊이 생각해볼 만한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 강북구에 살고 계시던 74세 김종석 어르신입니다. 어제 새벽 3시 30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강북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고요한 밤을 깨뜨렸습니다. 옆집에 살고 계시던 이영자 할머니는 이 소리에 잠에서 깨어 창문을 통해 내려다보니 구급차가 김종석 어르신 댁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이영자 할머니는 급히 겉옷을 걸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김종석 어르신 댁에서 들것을 밀고 나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들것 위에 김종석 어르신은 이미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김종석 어르신은 올해 74세로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정년퇴직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거의 30년을 사셨고 이웃들에게는 인품이 좋기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3년 전 부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후 김 어르신은 혼자서 이 32평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두 자녀가 있으시지만 큰아들은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일하고 있고 딸은 부산으로 시집을 가서 평소에는 전화로만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이웃들이 기억하는 김종석 어르신은 항상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근처 북한산 둘레길을 산책하러 나가셨고 오후에는 아파트 단지 정자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시거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녁에는 집에서 뉴스를 보시거나 책을 읽으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건강해 보이셨고 감기도 잘 걸리지 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종석 어르신의 최근 몇 달간의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걱정스러운 징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김종석 어르신은 평소처럼 근처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가셨습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어르신이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고 얼굴빛도 창백해 보인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아주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신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김 어르신은 그저 웃으시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요즘 좀 쉽게 피곤해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와 쌀포대를 들고 계신 어르신에게 아주머니가 택시를 불러드리겠다고 했지만 어르신은 괜찮다며 직접 걸어서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김종석 어르신은 가슴이 좀 답답한 느낌을 받으셨지만 방금 전 무거운 짐을 들고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저녁 무렵 판교에서 일하고 있는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에서 아들은 최근 회사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안감이 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 어르신의 마음은 무거워졌고 아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함께 자신이 나이 들어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김 어르신은 별로 식욕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방금 사온 신선한 채소들을 생각하며 억지로라도 좀 더 드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식사 후 평소 습관대로 거실의 낡은 소파에 앉아 TV 뉴스를 보셨습니다. 한국의 뉴스 프로그램들은 항상 각종 갈등과 논란으로 가득했고 정치인들의 격렬한 토론을 보면서 김 어르신의 감정도 함께 요동쳤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자 김종석 어르신은 더욱 뚜렷한 가슴 답답함과 함께 약간의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녁을 너무 많이 드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며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서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고 가슴의 불편함은 점점 더 심해졌으며 숨쉬기도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경 김종석 어르신은 극심한 가슴 통증에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꽉 조이는 듯한 통증이었고 이 통증은 왼쪽 팔과 턱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상황이 심각함을 느끼신 어르신은 침대 머리맡에 있는 휴대폰으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셨지만 극심한 통증과 호흡곤란으로 인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려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셨지만 목소리는 너무 작았고 옆집 이웃들은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약 30분 후 통증이 조금 완화되는 듯했고 김종석 어르신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가 119에 신고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어 올리는 순간 더욱 강렬한 심장 통증이 엄습했고 어르신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시며 휴대폰도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가 넘어서도 김종석 어르신 댁 우편함에는 여전히 신문이 꽂혀 있었습니다. 옆집 이영자 할머니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소 김 어르신은 6시면 일어나셔서 신문을 가져가시곤 했기 때문입니다.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녀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문을 열어보도록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들은 김종석 어르신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했고 이미 숨을 쉬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의료진은 김종석 어르신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장 상황으로 보아 어르신은 새벽 시간대에 발병하셨지만 혼자 계셨고 적시에 구조를 받지 못해 결국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아픔을 주는 동시에 깊이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만약 김종석 어르신이 어떤 행동들의 위험성을 더 일찍 인식하셨다면, 만약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이런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응급의학과 의사의 분석에 따르면 김종석 어르신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심혈관 계통이 이미 뚜렷한 노화를 보이며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 동맥경화 정도가 심해지며 심장의 대상 능력도 예전만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추가적인 신체적 또는 심리적 스트레스 등 낙타 등을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김종석 어르신의 사례에서 우리는 여러 위험 요소들의 누적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생긴 신체적 부담, 감정적 스트레스의 영향, 불규칙한 식습관, 장시간의 정적 활동,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몸에서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를 무시한 것입니다. 한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비극들이 본래 예방 가능했던 것들이고 핵심은 우리가 위험을 조기에 인식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는 김종석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8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행동이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닐 수 있어도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격렬한 운동과 갑작스러운 힘쓰기입니다. 김종석 어르신이 그날 오후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신 것, 이것 보기에는 간단한 동작이 실제로는 그분의 심혈관 계통에 매우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심장의 수축 기능과 혈관의 탄력성이 모두 뚜렷하게 떨어져 있어서 갑작스러운 힘쓰기는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종종 일부 고령자들이 여전히 힘쓰는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 옮기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물건 가져오기, 빠르게 계단 오르내리기 등입니다. 이런 동작들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고령자의 심혈관계에게는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장을 볼 때 작은 포장의 상품을 선택하고 여러 번 나누어 사는 것이며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지 않는 것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옮겨야 할 때는 반드시 가족이나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천천히 하고 필요시 난간을 잡고 하세요. 만약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또한 많은 고령자들이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는 물론 좋은 일이지만 자신의 나이에 맞는 운동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격렬한 구기 운동, 빠른 달리기, 웨이트 트레이닝 등은 모두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산책, 태극권, 기공, 수영 등의 온화한 유산소 운동을 선택하시고 운동 강도는 대화할 때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감정의 격동과 과도한 흥분입니다. 김종석 어르신이 아들의 전화를 받은 후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안해진 것, 저녁에 뉴스를 보면서 정치적 논란 때문에 감정이 요동친 것, 이런 감정의 파동이 고령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생각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감정이 격동할 때 몸은 대량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것들인데 이런 호르몬들은 심박수를 가속화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심혈관 기능이 이미 쇠퇴한 고령자들에게 이런 생리적 반응은 부정맥, 협심증, 심지어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고령자들이 정치 토론 프로그램을 즐겨보시고 종종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다투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고령자들은 스포츠 경기를 보거나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거나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이 과도하게 격동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순간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위험한 때입니다. 고령자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TV를 볼 때 가볍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선택하시고 너무 부정적인 뉴스에 과도하게 몰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문제를 논의할 때는 이성을 유지하시고 격렬한 논쟁은 피해주세요.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취미를 기르세요. 예를 들어 서예, 그림 그리기, 원예 등이 좋습니다. 또한 심호흡, 명상 등의 이완 기법을 배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감정이 격동하기 시작한다고 느끼시면 즉시 그 현장을 떠나서 조용한 곳에서 심호흡을 하시고 감정이 진정된 후에 문제를 처리하세요. 기억하세요. 어떤 일도 여러분의 건강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장시간 밤새우기와 불규칙한 생활 패턴입니다. 김종석 어르신은 평소 생활 패턴이 비교적 규칙적이었지만 그날 밤은 몸의 불편함과 감정적 스트레스 때문에 매우 늦게 잠자리에 들었고 수면의 질도 매우 나빴습니다. 고령자에게는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체의 생리적 리듬에 변화가 생기고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며 수면 구조도 변화합니다. 만약 여기에 밤새우기나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더해지면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더욱 파괴하여 심혈관 계통, 면역계, 신경계통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에서 일부 고령자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있거나 불면증 때문에 밤새 뒤척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고령자들은 낮에 너무 많이 잠을 자서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불규칙한 생활 패턴들은 모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규칙적인 생활 시간을 만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이를 유지하세요. 좋은 수면 환경을 조성하세요. 방은 조용하고 어둡고 온도가 적절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자극적인 활동을 피하세요. 예를 들어 TV 시청, 휴대폰 사용, 커피 마시기 등을 피하세요. 만약 불면증 문제가 있으시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임의로 수면제를 복용하지 마세요. 낮에 낮잠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시고 오후 3시 이전에 마치세요. 만약 밤에 자주 잠이 오지 않는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을 담그거나 가벼운 음악을 듣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폭식과 부적절한 식습관입니다. 김종석 어르신은 그날 밤 비록 식욕이 없었지만 억지로 좀 더 많이 드셨습니다. 고령자에게는 소화계통의 기능이 이미 뚜렷하게 쇠퇴했기 때문에 과도한 식사는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령자의 위장 연동이 느려지고 소화액 분비가 감소하여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대량의 혈액이 소화계통으로 집중되어 심장과 뇌의 혈액 공급이 감소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야간 심혈관 사건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한국의 식문화에서는 종종 배부르게 먹는 것이 복이라는 관념이 있어서 많은 고령자들이 영양이 부족할까 봐 걱정하여 자주 과식을 합니다. 또한 일부 고령자들은 치아 문제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하는데 이런 음식들은 보통 고당분, 고지방이어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고령자 여러분들께 소량 다회 식사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매 끼니마다 7, 8분 배부르게만 드세요. 채소와 과일 섭취를 늘리고 기름지고 짠 음식은 줄이세요. 음식의 온도에 주의하시고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혈관을 자극할 수 있으니 피하세요. 저녁 식사는 특히 가볍게 하시고 잠자리에 들기 2에서 3시간 전에 마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유지하되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물을 적게 마셔서 야간에 자주 화장실에 가는 것을 피하세요. 만약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이 있으시면 더욱 엄격하게 식사를 조절하시고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모니터링하며 의사와 영양사의 조언에 따라 식사 구조를 조정하세요.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장기간 앉아있기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김종석 어르신이 그날 밤 오랫동안 소파에 앉아서 TV를 본 것, 이런 장기간 정적인 생활 방식은 고령자의 건강에 극히 불리합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져서 혈전 형성의 위험이 증가하고 동시에 근육 위축, 골다공증 등의 문제도 일으킵니다. 현대 생활에서 많은 고령자들의 활동량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한국에서 많은 고령자들이 장시간 앉아서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하거나 화투를 치는 습관이 있는데 한 번에 몇 시간씩 앉아있기도 합니다. 이런 생활 방식은 하지 혈액순환 불량을 일으켜 신부정맥 혈전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심각한 경우 혈전이 폐로 이동하여 폐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장기간 운동 부족은 심폐기능 저하, 근력 약화, 균형 능력 저하를 일으켜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고령자에게 낙상은 골절을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1년에 심각한 합병증이 따를 수 있습니다. 30분에서 60분마다 일어나서 활동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몇 걸음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TV를 볼 때 간단한 스트레칭 운동을 하시고 손발을 움직여주세요. 매일 최소 30분의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하세요. 예를 들어 산책, 집안일 등이 좋습니다. 만약 날씨가 좋지 않아 외출할 수 없다면 집에서도 일정한 활동량을 유지하세요. 실내에서 걸어 다니거나 방송 체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일어날 때 동작을 천천히 하여 갑작스럽게 일어서면서 체위성 저혈압이 생겨 어지럼증이나 낙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세요. 6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몸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종석 어르신의 비극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분이 가슴 답답함, 피로, 메스꺼움을 느꼈을 때 충분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거나 다른 중요하지 않은 원인 때문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이런 몸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행동은 고령자들에게 매우 흔하면서도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고령자들은 종종 몸의 불편한 증상을 노화의 정상적인 현상으로 여기며 나이가 들면 다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것 보기에 가벼운 증상들이 심각한 질병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의 초기 증상은 가벼운 가슴 답답함이나 피로일 수 있고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일시적인 어지럼증이나 말이 어눌해지는 것일 수 있으며 폐렴의 초기에는 가벼운 기침이나 무력감만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고령자들이 참으면 지나간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가족이나 의사에게 번거로움을 끼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고령자들은 의료비 걱정이나 심각한 질병이 발견될까 봐 두려워서 몸의 불편함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고령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슴 아픔, 가슴 답답함, 숨가쁨,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두통, 말이 어눌해짐, 팔다리 힘 빠짐, 지속적인 피로감, 원인 모를 메스꺼움과 구토,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 지속적인 기침, 발열 등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시거나 119에 신고하세요. 기억하세요. 조기 발견과 치료는 종종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돈을 아끼려는 마음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뭔가를 배우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런 건강 지식은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이나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7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임의로 약을 끊거나 잘못된 약물 사용입니다. 김종석 어르신의 사례에서는 약물 문제가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는 70세 이상 고령자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동시에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데 만약 의사의 지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간신 기능이 점차 쇠퇴하여 약물이 체내에서 대사되고 배출되는 속도가 느려지므로 약물 축적과 부작용이 나타나기 더 쉽습니다. 동시에 고령자들은 보통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서 여러 종류의 약물을 동시에 복용해야 하는데 약물 간 상호작용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한국에서 일부 고령자들은 몸이 좋아졌다고 느끼면 임의로 약을 끊거나 민간요법을 듣고 임의로 약물 용량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고령자들은 자신의 약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거나 동시에 여러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복용하면서도 의사에게 알리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모두 매우 위험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 만성질환의 약물은 보통 장기간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조절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약을 끊으면 병세가 반등할 수 있고 심지어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혈압약을 끊으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고 갑자기 심장약을 끊으면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령자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것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엄격히 약을 복용하시고 임의로 용량을 조절하거나 약을 끊지 마세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을 알 수 있도록 하세요. 만약 동시에 여러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있다면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주동적으로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과 약물을 나누어 먹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약물도 복용하지 마세요. 약물의 보관 방법과 유효기간에 주의하세요. 만약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약물이 효과가 없다고 느끼시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시고 임의로 처리하지 마세요. 동시에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는 것을 피하세요. 건강기능식품도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8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억압입니다. 김종석 어르신의 홀로 사는 생활 상태와 그날 밤 아무도 긴급 상황을 즉시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은 사회적 고립이 고령자 건강에 미치는 위협을 부각시켜줍니다.
외로움은 심리 건강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실질적인 해를 끼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의 외로움은 만성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켜 염증 수치를 증가시키고 면역계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심혈관 질환,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한국에서 가족 구조의 변화와 함께 점점 더 많은 고령자들이 홀로 살거나 사회적 고립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또한 고령자의 생활 습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운 고령자들은 자신의 건강을 더 쉽게 무시하고 식사가 불규칙하고 운동이 부족하며 병원 가는 것을 미루기도 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종종 구조의 황금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고령자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것은 가족, 친구들과의 연락을 주도적으로 유지하시고 정기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만나세요. 지역사회 활동, 종교 활동이나 노인 단체에 참여하여 사교 범위를 넓히세요. 취미를 기르시고 관련 동아리나 강좌에 참여하세요. 가능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친척, 친구, 이웃과 서로 돌봐주는 관계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화상통화 등 현대통신 도구 사용법을 배워서 가족과의 교류를 늘리세요. 홀로 사는 고령자의 경우 긴급 구조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이웃, 관리사무소와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체계를 만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외롭거나 우울함을 느끼신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심리 상담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적극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기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김종석 어르신의 이야기와 앞서 말씀드린 8가지 주의사항을 통해 우리는 예방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령자 여러분들께 몇 가지 구체적인 건강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장수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규칙적인 생활 시간을 만들고 유지하세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드세요. 주말에도 이를 유지하세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좋은 생리적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면 시간도 보장해줍니다. 밤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에서 7시에 일어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식사 면에서는 삼소일다의 원칙을 채택하세요. 기름기 적게, 짜게 적게, 단맛 적게, 채소와 과일 많이입니다. 매 끼니의 배부는 아침은 풍부하게 하루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점심은 균형 있게 단백질, 탄수화물, 채소를 포함하며 저녁은 가볍게 과도한 식사로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자신의 나이와 신체 상태에 맞는 운동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매주 최소 150분의 중등 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해드리며 매일 30분씩 나누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태극권, 기공, 산책, 수영 모두 좋은 선택입니다. 운동할 때는 단계적으로 하시고 불편함을 느끼시면 즉시 중단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매년 최소 한 번의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혈압, 혈당, 혈중지질,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등 기본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으시면 검진 횟수를 늘리셔야 합니다. 집에서도 일상적인 건강 모니터링을 잘 하세요.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매일 혈압을 재고 수치 변화를 기록하세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혈당을 모니터링하세요. 체중 변화에 주의하세요.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나 감소는 모두 질병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도 고령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시고 의사의 조언에 따라 폐렴구균 백신, 대상포진 백신 등을 접종하세요. 이런 백신들은 관련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심리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시고 나이가 가져오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시며 과도하게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세요. 독서, 음악 감상, 원예 등의 활동을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기르는 것은 생활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 배우기를 시도해보세요. 예를 들어 서예, 그림 그리기, 수공예 등이나 합창단, 댄스 수업 등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생활 스트레스를 처리할 때는 적절한 이완 기법을 배우세요. 심호흡, 명상, 근육 이완 훈련 모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중대한 스트레스나 감정적 고민에 직면했을 때는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가족, 친구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모든 고령자는 긴급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집에서 잘 보이는 곳에 긴급 연락처를 붙여두세요. 119. 주치의, 가족 등의 연락처를 포함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의 징후를 알아보는 법을 배우세요. 예를 들어 가슴 아픔,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 말이 어눌해지는 것 등이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구조를 요청하세요. 집에 응급처치 상자를 준비하시고 상용약물, 체온계, 혈압계 등 기본적인 의료용품을 넣어두세요. 만약 만성질환이 있으시면 응급약물을 항상 지니고 다니세요. 예를 들어 니트로글리세린 등입니다. 홀로 사는 고령자의 경우 긴급 호출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이웃, 친척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체계를 만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많은 스마트워치와 긴급 구조 장비가 있어서 긴급 상황에서 자동으로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응급처치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전문적인 응급처치 요원이 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응급처치 기술을 익히는 것, 예를 들어 올바른 구조 요청 방법, 가벼운 외상 처리법,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 등은 중요한 순간에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런 제안들은 여러분의 생활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년 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제안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또한 도움이 필요한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김종석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하게 하고 건강의 소중함을 더욱 인식하게 해줍니다. 74세의 그분은 본래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천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지만 건강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에 결국 고요한 밤에 외롭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극은 본래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김종석 어르신이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를 더 일찍 인식하셨다면, 만약 그런 위험한 행동들을 피하셨다면, 만약 주변의 이상을 즉시 발견하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김종석 어르신과 같은 상황은 드물지 않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점점 더 많은 고령자들이 건강 위험과 외로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비극이 계속 발생하도록 둘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변의 고령자들을 돌볼 책임이 있고 자신의 건강을 돌볼 책임도 있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은 고령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 능력은 떨어지고 질병 치료의 난이도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건강한 생활 방식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지속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이런 노력은 가치가 있습니다. 매일의 건강한 생활은 모두 미래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는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하고 몸에서 보내는 모든 신호를 중시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불편함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려움이나 절약 때문에 병원 가는 시기를 미루지도 마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가족의 가장 큰 행복이고 여러분의 평안은 자녀들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심리 건강과 사회적 관계 유지도 중시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실질적인 해를 끼칩니다. 다른 사람과 주도적으로 교류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령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더 많은 관심과 동반을 해주어야 합니다.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평소에 고령자의 신체와 심리 상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좋은 소통 체계를 만들어 긴급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고령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라서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대면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적극적인 인생 태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족 친구들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소중하고 건강은 보배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자신의 건강을 진지하게 대하고 그런 위험한 행동들을 피하며 유익한 제안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시다. 우리 함께 노력해서 김종석 어르신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합시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모두 중요하고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미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장수하시며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준비할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도움이 필요한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을 위해 노력합시다. 다음 주에도 더 많은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